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몇 급수 표현, 그걸 이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급수를 참값을 구할 수도 있지만 근사값을 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근사값을 계산하게 되면 오차가 생기죠. 그 오차를 우리가 어느 정도 줄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오차가 얼마나 되는가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차를 1000분의 1보다 작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오차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배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사값으로 결정을 했을 때, 우리 앞에서 배웠죠. 급수의 참값이 있다면 그 참값을 s라고 썼어요. 그럴 때 그 s의 근사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부분합이었어요. 그 부분합은 sn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n이라는 그 수를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100번째까지 계산하겠다. 1000번째까지 계산하겠다. 예,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마다 오차가 달라지겠죠. 예, 그래서 그 오차가 얼만가, 그렇게 sn으로 근사값을 결정했을 때 오차가 얼만가, 이런 게 알고 싶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번 학기 진도에서 배우는 부분은 한 가지만 배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테스트가 될 수 있으니까 공부하셔야 되고요. 예, 그것은 교대급수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 보듯이. 자, 그래서 교대급수의 합을 우리가 근사값으로 추정하려고 해요. 그럴 때 오차가 얼만가 라는 얘기를 할 텐데, 이것도 결론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교대급수는 우리 전에 어떤 모양인지 배웠어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여기 0부터 가도 됩니다. 지금 여기는 오타가 나 있는 상황이네요. 0부터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0부터니까 같은 거예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an. 이렇게 일반적인 급수를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물론 급수는 우리 처음에 얘기했지만 n이 1부터 가도 되고 번호는 n이 0부터 가도 되고, 여러분들이 선택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뒤쪽 부분에서는 이제 n이 0부터 가는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처럼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an, 이렇게 어떤 급수를 표현했어요. 자, 그럴 때 그 똑같은 급수를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해놓고 an을 마이너스 1의 n승 곱하기 b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는데, 그 bn이 항상 0보다 크게 이렇게 조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급수를 우리는 교대급수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bn의 부호가 항상 플러스니까 앞에 곱해져 있는 마이너스 1의 n승, 이것이 부호를 플러스 한 번, 마이너스 한 번 바꿔주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바꿨을 때, 부호가 교대로 바뀔 때 우리가 이 급수의 이름을 교대급수다 이렇게 불렀죠. 그렇죠? 자, 그럴 때 앞에서 배운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교대급수가 언제 수렴하냐라는 걸 얘기한 적이 있었죠. 교대급수 판정법이었어요. 두 가지 조건이 있었죠. 첫 번째는 0보다 크다라고 놓은 bn이 감소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bn보다는 bn 플러스 1 뒤에 있는 것이 작다, 그런 뜻이죠. 자, 그리고 bn의 극한,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 이 극한이 0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수렴한다라고 판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게 교대급수 판정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대급수가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수렴하지 않으면 값이 없으니까 추정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죠? 값이 있을 때 그걸 근사값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서. 그럴 때 이제 근사값을 쓸 거예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an 앞에 있던 거 여기 똑같이 고치시고요. 자, 그것은 s가 참값이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근사값으로 우리는 부분합을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참값은 s인데 이 참값 대신에 근사값을 사용하겠습니다. sn. 이렇게 부분합을 가지고 근사값으로 쓸 수 있다. 급수 시작할 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렇다면 오차가 생겨요. 근사값을 썼으니까. 그렇죠? 그 오차가 얼마냐라는 걸 이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교대급수 합의 추정, 정리입니다. 결론이 뭐냐? 오차라는 것은 참값하고 근사값의 차이죠. 해서 S-SN 이것의 절대값이 이게 정리의 결론이에요. bn 플러스 1을 넘어갈 수 없어요. bn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곳에 n을 n 플러스 1로 바꿔주면 됩니다. 하나 올려주면 돼요. bn 플러스 1을 넘어갈 수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차가 1000분의 1보다 작게 해라. 이렇게 주문을 한다면 당연히 bn 플러스 1을 1000분의 1보다 작게 이렇게 조절하면 돼요. 그렇죠? 오차가 입실론보다 작게 해라. bn 플러스 1을 입실론보다 작게 그렇게 되게 n을 선택해서 거기까지만 더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차를 주면 오차 이만큼 넘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주문을 해주면 bn 플러스 1을 그만큼 넘어가지 않게 설정을 하고 그렇게 되는 n을 선택해서 sn을 갖고 근사값으로 쓰면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예제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예제 8번 보세요. 인티그럴 1 플러스 x의 7승분의 1 dx. 이 부정적 분이죠. 이 부정적 분의 몇 급수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이걸 구해보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이용해서 뒤에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배웠던 것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이번에는 부정적 분이에요. 그렇죠. 부정적 분이니까 당연히 적분상수 C가 있어야 됩니다. 해서 몇 급수로 표현할 때 적분상수 C를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어떤 함수를 갖다 놓고 우리가 적분상수 C, 적분을 이용해서 풀었으니까 적분상수 C가 나왔을 때 그 C를 계산했던 것이 있었죠. 예제에서. 그거하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부정적분의 몇 급수예요. 그러니까 적분상수 C를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1 플러스 x의 7승분의 1. 우리가 알고 있는 폼이죠. 1 마이너스 세모분의 1 하고 고칠 수 있고 그렇다면 1 마이너스 하고 고쳤으니까 세모는 마이너스 x의 7승 이렇게 돼야 다시 플러스로 바뀌어서 똑같죠. 그렇죠? 그렇다면 시그마 n이 0부터 간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세모의 n승 그 모양 그대로 갖다 줬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건 마이너스 1의 n승 그렇죠? 이렇게 뒤에 있는 건 x의 7승을 n승 했으니까 x의 7n승 그렇죠? 해서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승 x의 7n승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해서 시그마 폼을 갖다 써도 된다고 했어요. 이거 그대로 놓고 적분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전개했을 때 이게 어떤 항이다라는 걸 모르면 곤란한 경우도 있으니까 전개하는 것을 자꾸 연습하고 있습니다. n이 0일 때부터 대입하면 돼요. 0 대입하면 0승 1이죠. 둘 다. n이 1이면 이제 마이너스 부호가 되고 그렇죠? x의 승수는 n에 1 대입하면 7 곱하기 1, 7승. 그렇죠? 7n승에 n이 1, 2, 3, 4 이렇게 증가하니까 계속 7씩 더 증가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2일 때는 플러스 부호, 그리고 2, 7이 14, x의 14승, 그 다음 3일 때는 마이너스 부호, 3, 7이 21, x의 21승. 예,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지요. 예,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다. 점점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 이게 같아지는 구간도 생각해 줘야 되는 거고, 같아지는 구간은 세모가 마이너스 x의 7승이니까 세모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곳. 그렇죠? 자, 근데 여기 1은 7승에도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7승을 없애기 위해서 예, 7분의 1승 해줘도 1은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부호는 절대값 안에서 사라져요. 그렇죠? 그렇다면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곳. 예,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곳이죠. 그렇죠? 여기서 같은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적분합니다. 인티그럴 1 플러스 x의 7승분의 1 dx. 예, 우리가 급수로 표현했어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승 x의 7n승. 그렇죠? 예, 그걸 적분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적분은 이 합에 대해서 나뉘니까 시그마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이걸 적분해도 돼요. 그리고 더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해서 적분 기호가 시그마 안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1의 n승 곱하기 x의 7n승. 이걸 적분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1의 n승은 상수죠. 그럼 x의 7n승을 적분하면 되죠. 그럼 그걸 적분하면 우리 공식 알지요? 7n 플러스 1분의 x의 7n 플러스 1승. 하나 더하고 승수도 하나 더하고. 그렇죠? 이게 규칙입니다. 자, 그렇다면 적분 폼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예,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적분상수 C 하고 더해줘야 됩니다. 예, 가장 마지막에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이걸 전개하고 표현할게요. 자,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하면 이제 전개해 볼까요? n이 0일 때부터 갑니다.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0승은 1인데 뒤에는 x의 승수는 n의 0 대입하면 1이 남아있죠? 예, 해서 x의 1승이 됩니다. 그렇죠? 분모는 n의 0 대입하면 1이 되죠? 그래서 x.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분모는 n이 1, 2, 3, 4 이렇게 증가하면 7n 플러스 1이니까 계속 7씩 커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분모가 1이었으니까 7 커지면 8. 그 다음에 분모는 15. 그 다음에 분모는 22. 그렇죠? 승수도 7n 플러스 1승하고 똑같으니까 분모하고 같은 값으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위에 승수도 x의 8승. 분모하고 똑같은 값으로 분모가 15가 되면 x의 15승. 22가 되면 x의 22승. 그렇죠? 예. 부호는 플러스 한 번, 마이너스 한 번이에요. 마이너스 1에 n승이 있으니까 n이 0일 때 플러스부터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그 다음 플러스, 그 다음 마이너스. 점점점.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앞에 있는 시그마를 전개한 거고 거기다가 플러스 C 다 됐으니까 적분상수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범위, 아까 계산했던 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이게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시그마하고 그냥 끝내려고 하면 여기서 적분상수 C 이렇게 더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끝나는 곳에 적분상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부분에 한 번은. 그렇죠?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티그럴 1 플러스 x의 7승분의 1 dx 이 부정적분의 몇 급수를 구했어요. 부정적분의 몇 급수니까 적분상수 C는 남아 있어야 돼요.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렇다면 이 앞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예제 8번의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그 문제를 이용해서 오차가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작게 인티그럴 0부터 0.5까지 1 플러스 x의 7승분의 1 dx 이번에는 정적분입니다. 이 정적분의 값을 추정해라 그랬어요. 근사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차가 있어요. 오차가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는 작게 선택을 하라는 뜻입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 때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오차가 우리가 근사값을 선택할 때 어느 정도 작게라고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을 선택하는데 지금 s의 근사값으로 sn을 선택하고 있죠. 그때 n을 한 1억 개 선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웬만하게 주어지는 오차보다 작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한 1000억 개 선택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그 오차보다 훨씬 작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오차가 입실론보다 작게 하려면 항이 얼마까지만 더해지면 그렇게 되겠냐? 최초로 그 오차보다 작게 되는 그 순간을 선택해라. 이런 뜻의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이 n이라는 값을 정확하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n을 금방 얘기한 것처럼 1억을 선택을 하면은 입실론보다 작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한 1000억 개 선택을 해도 입실론보다 작아져요. 그렇죠? 그러면 답을 1억이 답인데 1000억도 답이고 그 이후도 답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최초가 되는 그 순간이 얼마? 이걸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풉니다. 다시 결론을 낸 다음에 또 한번 강조를 할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앞에 문제에서 인티그럴 1부터 1 플러스 x의 7승분의 1 dx 이 부정적분에 대해서 값을 계산해 놨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값을 x 마이너스 8분의 x의 8승 플러스 15분의 x의 15승 마이너스 22분의 x의 22승 플러스 점점점 부정적분이었으니까 적분상수 플러스 c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다. 이렇게 결론을 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똑같은 걸로 지금 정적분을 계산하고 있죠. 인티그럴 0부터 0.5까지 구간만 주었지. 피적분 함수는 똑같아요. 1 플러스 x의 7승분의 1.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원시 함수를 아니까 이제 적분상수 c는 필요 없고 대입할 거니까 요만큼만 가지고 가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정적분 계산합니다. 인티그럴 0부터 0.5까지 1 플러스 x의 7승분의 1 dx 이것은 이렇게 원시함수 가지고 와서 0부터 0.5까지 계산하면 된다. 됐죠? 자, 그러면 원시함수 여기 전개한 거 여기 있습니다. 해서 0부터 0.5까지 계산해 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우선 전개한 걸 가지고 먼저 써볼게요. 0을 대입하면 x도 x의 8승도 x의 15승도 22승도 다 0이죠. 그럼 0을 대입한 건 0이니까 떨어져 나가요. 그렇죠? 0.5를 대입한 것만 남는데 0.5는 2분의 1 하고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0.5가 대입된 것은 2분의 1이 대입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서 대입하면 2분의 1 제일 앞에 거 마이너스 8분의 2분의 1의 8승 플러스 15분의 2분의 1의 15승 마이너스 22분의 2분의 1의 22승 그렇죠?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분모에 있는 2의 몇 승 하는 것은 이쪽 전체 분모로 이렇게 옮길 수 있죠. 여기도 분자 위에 분모에 있는 2의 15승 하는 거는 이렇게 전체 분모로 옮길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도 2의 8승을 전체 분모로 옮겨 놓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옮기면 모양이 앞에 거 2분의 1 마이너스 8 곱하기 2의 8승분의 1 플러스 15 곱하기 2의 15승분의 1 마이너스 22 곱하기 2의 22승분의 1 점점점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것이 참값입니다. 그렇죠? 이 근사값을 SN하고 부분합을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럼 이제 근사값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오차가 생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급수를 보세요. 플러스 한 번, 마이너스 한 번, 플러스 한 번, 마이너스 한 번. 교대급수죠. 그럼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교대급수 합의 추정에 관한 이론을 쓰면 됩니다. 근사값을 SN으로 가지고 오면 그 오차, 그렇죠? 그 오차는 S-SN의 절대값인데 이것은 BN 플러스 1을 넘어갈 수 없다.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럼 BN이라는 게 어딨냐라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이걸 시그마로 표현했을 때 그 옆에 있어요.
그렇죠? 앞에 보면 이 값을 시그마하고 표현한 값이 있습니다. 전개하기 전에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승 곱하기 7n 플러스 1분의 x의 7n 플러스 1승. 그렇죠? 이런 모양의 x에 2분의 1이 지금 대입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부호 떼버리고 플러스로 표현한 이 값. 그렇죠? x에 2분의 1을 대입한 거 계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값이 bn이에요. 그러니까 bn을 써보면 7n 플러스 1분의 2분의 1에 7n 플러스 1승 x자리에 2분의 1이 온 거. 그렇죠? 이게 bn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정리하면 2의 7n 플러스 1승 전체 분모에다 갖다 주고 정리하면 7n 플러스 1 곱하기 2의 7n 플러스 1승 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지요. 그렇죠? 자, 그럼 이게 bn입니다. bn이니까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것은 그 다음 항 bn 플러스 1을 계산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n을 n 플러스 1로 바꿉니다. 자, 그럼 여기 7n 플러스 1 하는 것은 n 대신에 n 플러스 1로 바꿔서 7 곱하고 1 더하는 거니까 이것보다 7이 더 증가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7n 플러스 8로 바뀌죠? 7n 플러스 8 곱하기 2의 7n 플러스 8승 분의 1. 다 됐죠? 자, 그럼 이게 bn 플러스 1이니까 오차는 이것 이하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오차가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작길 바래요. 그렇다면 여기 이 값을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작게 이렇게 조절해 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해서 bn 플러스 1, 7n 플러스 8 곱하기 2에 7n 플러스 8승 분의 1 이것을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작게 해라. 그렇죠? 자, 그렇다면 10의 마이너스 7승은 10의 7승 분의 1, 1000만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모 7n 플러스 8 곱하기 2의 7n 플러스 8승이 1000만을 넘어가면 되죠. 그렇죠? 그럼 뒤집어 놓으면 작으니까. 그래서 7n 플러스 8 곱하기 2의 7n 플러스 8승이 10의 7승보다 크게 n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럼 다 됐어요. 여기서 n에다가 1, 2, 3, 4 이렇게 대입하면서 계산하다가 최초로 10의 7승, 1000만을 넘어가는 순간에 n을 선택하면 돼요. 그 이후로는 다 넘어가니까 당연히 그 이후로 건 전부 오차가 우리 원하는 만큼 작아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초로 넘어가는 순간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선택한 거예요. n에다가 1 대입하면 7 곱하기 1 플러스 8 그러면 15가 됩니다. 곱하기 2의 15승 그걸 계산하면 1000만을 넘어가지 않아요. n이 1일 때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n을 바꿔요. n을 2로 바꿉니다. 그렇다면 n이 2일 때 또 계산을 해요. 계산하면 7n 플러스 8 곱하기 2의 7n 플러스 8승 2, 7이 14 거기다 8 더하면 22 해서 이 값은 22 곱하기 2의 22승이에요. 그렇죠? 근데 2의 22승은 2의 10승 곱하기 2의 10승 곱하기 다시 2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다 더해서 지수를 다 더하면 22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2의 10승은 1024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1024 곱하기 1024 곱하기 2의 제곱은 4. 그렇죠? 그럼 1000을 두 번 곱하면 100만이니까 그것만 곱해도 100만을 넘어가고 4가 더 곱해졌으니까 당연히 400만은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22를 곱했으니까 4천만은 넘어간다라는 건 알죠. 실제로 8천만을 넘어가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1000만은 넘어갔어요. n이 1일 때는 1000만을 안 넘어갔어요. n이 2일 때는 1000만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1000만을 넘어가는 바로 최초의 순간은 n이 2일 때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n이 3일 때도 4일 때도 다 오차가 그것보다 작게 만족이 되겠죠. 하지만 3이나 4를 선택하면 이 문제의 의도가 없어요. 그렇죠? 그걸 못 맞춘 겁니다. 해서 최초로 넘어가는 2를 선택한다. 이해됐죠? 여러분 교재에는 이 부분이 3을 선택해서 그냥 계산하고 1000만 넘어가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답을 3으로 써놨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수학적으로 잘못된 거니까 그건 고쳐 놓으시고 책 보고 공부하시다가 혹시 그 책이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해서 n은
2로 선택하는 게 맞는 거다. 이해됐죠? 예, 해서 그렇게 교재는 예, 이렇게 바꿔 놓으시면 됩니다. 예, 해서 n은 2로 선택하는 거다. 최초의 순간. 됐죠? 자, 그러면 n을 2로 선택했으니까 우리 근사값은 뭔가요? S2지요. 그렇죠? 그럼 S2라는 것은 처음부터 A2까지 더해주는 거다. 잊지 마시고. 근데 이 급수의 처음은 n이 0부터 가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A0부터 더하는 겁니다. 해서 우리의 근사값은 S2고, 그렇죠? S2는 A0 플러스 A1 플러스 A2. 이해됐죠?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티그럴 0부터 0.5까지 1 플러스 x의 7승분의 1 dx는 참값으로 이렇게 교대급수로 정리가 된 거고, 그렇죠? 그것의 근사값을 sn이라고 쓸 텐데 계산해 보니까 오차가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작게 해주는 최초의 순간은 n이 2일 때다. 그래서 우리는 S2를 선택한 거다. 그렇죠? 여기 S2를 선택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S2는 이제 정의대로 A0 플러스 A1 플러스 A2. 그렇죠? 예, 해서 A0, A1, A2는 급수의 식에서 계산할 수 있죠. 계산해서 항을 쓴 겁니다. A0는 예, 첫 번째 2분의 1이었어요. 그렇죠? A1 마이너스 8 곱하기 2의 8승분의 1이었어요. 그리고 A2 15 곱하기 2의 15승 분의 1이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세 개 항을 이제 더해 주시면 돼요. 해서 이것을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해서 계산기로 계산하면 0.499513753 어쩌고 이렇게 나가요. 예, 해서 근사값을 필요한 만큼 갖다 쓰시면 됩니다. 예, 소수점 아래 4자리까지 써라 그러면 5자리에서 반올림하시면 돼요. 해서 0.4995다. 예,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장 9절은 다 배웠고요. 예,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예, 이제 이어서 10장 10절 몇 급수로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어요. 예, 우리 두 가지를 우리 교재에서 배웁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앞에서처럼 1 마이너스 세모분의 1 이것이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세모의 n승. 근데 언제 같으냐? 세모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만 같다. 예, 이 첫 번째 방법을 배웠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여기서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테일러 급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테일러 급수. 그래서 테일러 급수를 배우겠습니다. 테일러 급수의 특별한 케이스. 여기서 이제 뒤에서 보면 알 텐데 a라는 값이 나와요. 예, 급수의 중심이 되는. 예, 그때 a가 0이 되는 케이스를 맥클로린 급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테일러 급수의 특별한 경우입니다. 예, 하지만 만들어지기는 맥클로린 급수가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 뒤에 이제 테일러 급수로 확장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테일러 급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테일러 급수는 어떤 함수가 이미 몇 급수로 표현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건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몇 급수로 표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표현된다 그러면 그 몇 급수가 수렴값을 fx로 갖는다 그런 뜻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표현된다라는 것은 그 몇 급수가 fx로 수렴한다라는 의미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몇 급수로 표현됐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때 fx가 이렇게 표현됐다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cnx-a의 n승 앞에서 배웠던 a를 중심으로 갖는 몇 급수 이렇게 부르는 값이죠. 그렇죠? 또는 x-a의 몇 급수 이렇게 부르는 몇 급수였죠. 예, 이렇게 몇 급수로 표현됐어요. 자, 그런데 또 하나 가정을 합니다. fx가 우리 지금 미분적분 배우고 왔으니까 fx가 a라는 값에서 무한번 우리가 필요한 만큼 미분할 수 있다라고 가정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fx는 이미 이렇게 몇 급수로 표현됐으니까 fx하고 이 급수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급수가 fx로 수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대로 전개해 볼까요? fx는 n이 0부터 가니까 0 대입하면 c0 플러스 1 대입하면 c1 x-a 2 대입하면 c2 x-a의 제곱 그렇죠? 3을 대입하면 c3 x-a의 3승 4를 대입하면 c4 x-a의 4승 이렇게 계속 전개되죠. 그렇죠? 자, 그럼 fx가 이것하고 같다라고 가정을 한 건데 같으니까 그럼 미분해도 같아야 돼요. 그러면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미분해 봅니다. f'x는 근데 오른쪽은 미분하면 c0 상수니까 사라지죠. 예, 여기부터 남습니다. x-a의 1승이니까 미분하면 x-a는 1로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c1. 그 다음 여기 미분하면 2배의 c2 x-a 그리고 x-a는 미분하면 1이니까 연쇄법칙 써서 계산한 건데 1은 곱할 필요 없어서 안 써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2c2 x-a 그 다음 거 미분하면 3c3 x-a의 제곱 그렇죠? 그 다음 거 미분해 볼까요? 4c4 x-a의 3승 그렇죠? 예, 미분해서 여기 있던 승수가 앞으로 나와서 곱해지고 있다라는 규칙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4승 했던 것이 앞으로 나와서 계수가 되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야 뒤에서 규칙을 정리합니다. 자, 그럼 계속 미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 번 미분해 볼까요? 한 번 더 미분하면 C1은 사라지고 이 C2 그 다음은 또 미분할 텐데 이제 여기 있던 2승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도 곱해지죠. 3하고 그렇죠? 그래서 6C3 X-A 이 뒤에 것도 여기 3승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4하고 곱해지죠. 그래서 12 C4 X-A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앞에 개수라는 것은 위에 있던 뒤쪽에 있던 승수가 계속 앞으로 나오면서 곱해지고 있다. 그렇죠? 예. 한 번 미분했을 때 3이 나왔다면 그 다음 미분할 때는 하나 승수가 줄어서 2가 나와서 또 곱해지고 그렇죠? 그렇게 계속 하나씩 줄어들면서 앞으로 나와서 곱해지고 있다. 그렇죠? 자, 그런 규칙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미분해 볼게요. 3번 미분하면 2C2는 사라졌어요. 예. 6C3 하는 것은 이제 1이 곱해지니까 더 이상 변하지 않죠. 6C3. 그 다음 이쪽에 있는 값도 미분하면 여기는 아직 2승이 남았으니까 2승이 앞에 있는 12하고 곱해집니다. 그래서 24 C4 X-A. 그렇죠? 한 번 더 정리해보면 4궤도 함수는 상수 6C3는 사라지고 여기는 이제 1승 1이 곱해졌으니까 더 이상 변하지 않아요. 24 C4가 됩니다. 그렇죠? 플러스 점점점. 자, 여기까지만 해보면 이제 규칙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 A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A에다가 이렇게 X의 값에다가 A를 대입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fx부터 여기다 A 대입한 것하고 오른쪽에 A 대입한 것하고 같은데 A를 대입하면 x-a의 몇 승 하는 것이 곱해져 있는 것은 전부 0으로 떨어지죠. 그렇죠? 해서 정리가 될 거예요. f'도 x에 a 대입하면 f'a, x-a가 살아있는 항은 전부 사라져요. 그렇죠? 예,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FA는 여기 상수 C0만 남고 F'A는 여기 상수 C1만 남고 F의 더블 프라임 A는 여기 상수 2C2만 남고 F의 트리플 프라임 A는 여기 상수 6C3만 남고 F의 4궤도 함수 A에서의 값은 여기 상수 24C4만 남고 그렇죠? 그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면 금방 얘기한 대로 FA C0죠. F'A C1이죠. F의 더블 프라임 A 2C2고 F의 트리플 프라임 A 6C3고 F의 4개 도함수 A에서의 값은 24 C4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는 여기 C0, C1, C2 이 값을 알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이 값으로 정리하려면 앞에 곱해진 수로 나눠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면 C0는 FA고
이것을 규칙으로 정리하면 계속 승수가 나와서 곱해진 거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단계니까 그냥 0 팩토리얼. 0 팩토리얼은 1입니다. 그렇죠? 분의 f의 0개 도함수의 a에서의 값. 한 번도 미분하지 않은 거. 그러면 fa죠. 예,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C1은 f'a인데 이것은 1을 분모 1을 1 팩토리얼 하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규칙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다면 1 팩토리얼 분의 f의 1개 도함수 a에서의 값이죠. 그렇죠? C2는 2분의 f의 더블 프라임 a인데 2는 2 팩토리얼이죠. 그래서 2 팩토리얼 분의 f의 2개 도함수의 a에서의 값.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 C3는 6분의 f의 트리플 프라임 a인데 6은 3 팩토리얼. 그렇죠? 3 나가서 곱해지고 그 다음 2 곱해지고 그 다음 1 곱해지고. 그렇죠? 그 규칙이었으니까 3 팩토리얼 분의 f의 3개 도함수 a에서의 값. 그렇죠? C4는 24분의 f의 4개 도함수 a에서의 값이니까 24는 4 팩토리얼 하고 정리할 수 있어요. 4승이 나갔고 3승 나갔고 2승 나갔고 1승 나갔고. 그렇죠? 해서 4 팩토리얼 분의 f의 4개 도함수 a에서의 값이다. 규칙이 있죠. 여기 C하고 밑에 있는 이 수가 팩토리얼 앞에 그리고 여기 몇 개 도함수냐라는 것 위에. 그렇죠. 같은 수로 가 있죠. 그렇다면 CN을 찾아낼 수 있네요. CN은 n 팩토리얼 분의 f의 n개 도함수의 a에서의 값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규칙성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에 fx가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cnx-a의 n승과 같다라고 가정을 했었어요. 그럼 이렇게 같은 이 값에서 우리가 찾은 건 하나 더 찾은 건 cn만 찾아봤어요. 미분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cn을 우리가 찾은 값으로 n 팩토리얼 분의 f의 n개 도함수 a에서의 값이다.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렇다면 fx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f의 n개 도함수 a에서의 값 곱하기 x-a의 n승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렇죠? 여기 이 급수의 모양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네, 이걸 테일러 급수라고 부를 거예요. 자,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름을 줍니다. 예. fx가 이렇게 몇 급수 표현을 갖는다고 했어요. 그때 미분도 가능하다면 a라는 점에서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면 그렇게 가정을 했죠. cn을 찾을 수 있었어요. cn의 규칙성이 있었고 그게 n 팩토리얼 분의 f의 n개 도함수 a에서의 값이었다. 그렇죠? 그렇게만 바꿔주면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f의 n개 도함수 a에서의 값 x-a의 n승 n 팩토리얼 n개 도함수 n승 이렇게 규칙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예, 이 급수를 f라는 함수의 a에서의 여기 a가 있습니다. 이 급수의 중심 a에서의 테일러 급수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럼 이걸 전개해 보겠습니다. 예, n이 0일 때부터 가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0 팩토리얼 f의 0개도 함수 a에서의 값 0승, 1일 때는 1 팩토리얼 1개도 함수 1승, 2일 때는 2 팩토리얼 2개도 함수 2승. 그렇죠? 그걸 정리하면 0 팩토리얼 1이고 0개도 함수라는 건 주어진 함수고 그렇죠? 0승은 1이고 그러면 첫 번째 항은 fa죠. 그렇죠? 두 번째 항 1 팩토리얼 1이고 1개도 함수 f'a고 1승 x-a고 두 번째 항은 f'a x-a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팩토리얼 붙여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2 팩토리얼 분의 f의 2개도 함수 a에서의 값 곱하기 x-a의 제곱 그렇죠? 일반항 기억하세요. n 팩토리얼 분의 f의 n개도 함수 a에서의 값 x-a의 n승 어렵지 않죠? 예, 이걸 가지고 n에다가 0부터 대입해서 무한대까지 쭉 전개하면 돼요. 그렇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이 급수를 f의 a에서의 테일러 급수라고 부른다. 테일러 급수라는 뜻으로 예,
tx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테일러 급수. 됐죠? 자, 그렇다면 급수 배울 때 우리가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근사값을 구해봤었죠? 조금 전에도. 예. Sn, 부분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기도 급수의 부분합 모양이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항부터 fa 플러스 f 프라임 a x 마이너스 a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f의 더블 프라임 a x 마이너스 a의 제곱. 여기 n 팩토리얼 분의 f의 n개도 함수 a에서의 값 곱하기 x 마이너스 a의 n승. 여기까지가 이게 시그마 옆에 있는 거니까 a n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까지 더한 것이 당연히 처음부터 an까지 더했으니까 sn이죠. 그렇죠? sn 역할을 하는 걸 보니까 여기 x의 승수는 최고차항이 n승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n차 다항식이죠. 그래서 이것의 이름을 fx의 a에서의 n차 테일러 다항식이라고 부릅니다. 예, 뒤에 가서 근사값으로 사용할 거예요. n차 테일러 다항식.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 2차 테일러 다항식을 가지고 근사값을 구해라. 예, 여기 2차까지 쓰면 됩니다. 3차 테일러 다항식을 가지고 근사값을 구해라. 3차까지 끝내면 됩니다. 예, 이렇게 부른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럴 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fx가 그 몇 급수하고 같다라고 가정을 한 거지 그게 같은 걸 보인 게 아니죠. 그렇죠? 같다라고 가정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지 항상 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언제 같은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만 있으면 되겠어요. 예. 자, 그래서 기호를 도입하겠습니다. RNX라는 걸 가지고 올게요. RNX는 조금 전에 n차 테일러 다항식이 있었죠? 네, 그걸 TNX라고 쓰겠습니다. n차 테일러 다항식 TNX 기호로 예, 그때 fx에서 TNX를 빼준 값 이것을 RNX라고 부를게요. 됐죠? 자, 그리고 이 RNX의 이름은 f의 a에서의 n차 나머지 항입니다. remainder라는 뜻으로 r이라고 썼어요. remainder라는 뜻입니다. 자, 그럴 때 fx의 테일러 급수가 만약에 수렴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값을 계산을 해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nx를 계산해 볼 거예요. 근데 rnx를 fx-tnx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렇다면 rnx의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nx를 바꿔서 fx-tnx 이것의 극한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 fx는 극한의 변수는 n입니다.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fx는 n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상수 역할. 그럼 극한 밖으로 그냥 나가면 됩니다. 그렇죠? fx 마이너스. 그럼 극한은 tnx에만 걸려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tnx. 그렇죠? 근데 tnx는 부분합이에요. sn 역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부분합의 극한이니까 그 급수죠. 예, 해서 tnx의 극한은 tx, 테일러 급수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rnx의 극한은 fx-tx다. 주어진 함수에서 그 함수의 테일러 급수를 빼준 값이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렇다면 RNX의 극한이 0이다라는 것은 여기 RNX의 극한이 0이다라는 것은 그게 fx-tx하고 같은 거니까 fx-tx가 0이다. 그런 뜻입니다. fx-tx가 0이다. fx하고 tx가 같다라는 뜻이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어떤 함수와 그 함수의 테일러 급수가 같다라는 것은 RNX의 극한이 0이다라는 것을 보인 거예요. 이해됐죠? 예. fx가 그 테일러 급수하고 같아지려고 하면 RNX의 극한이 0이 된다. 이해됐죠? 자, 근데 우리 이번 학기 우리 진도에서는 이렇게 되는 걸 보여라 하는 그 책에 그런 예제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 진도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라 하는 부분은 따로 시험을 위해서라면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에 내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계산된 거구나.
하고 알고는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테일러 급수에서 예, 그 중심, 급수의 중심 a가 0이 되는 특별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죠. 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되는 케이스를 맥클로린 급수다 이렇게 불러요. 됐죠? 자, 그럼 맥클로린 급수를 한번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a에다가 0을 대입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모양은 쉽죠. F0부터 가죠. F0 플러스 F'0 X A가 0이니까 X-A는 X-0 그냥 X예요. 그렇죠? 그래서 X로 바꾸면 됩니다.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F의 더블 프라임 제로 X의 제곱 플러스 점점점. 자, 그렇다면 일반 모양을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n 팩토리얼 분의 f의 n개 도함수의 0에서 의 값 곱하기 x의 n승 n 팩토리얼 n개 도함수 n승 어렵지 않죠? a를 0으로만 바꿨어요. 자, 그래서 시그마 기호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f의 n개 도함수 0에서 의 값 곱하기 x의 n승이다. 어렵지 않죠? 맥클로린 급수를 구해라 하는 것은 이 값을 구해라 하는 뜻입니다.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예제 하나 풀어보고 네, 이번 시간은 정리하겠습니다. 네, 예제 2번 볼까요? fx가 2의 x승이다. 맥클로린 급수를 구해봐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모양을 봤죠. 예. fx가 2의 x승이다라고 하면 예, 우리 미분에도 모양이 안 바뀐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f'x도 2의 x승. 그렇다면 두 번 미분한 f의 더블 프라임 x도 2의 x승. 그렇죠? n번을 미분해도 n개 도함수도 2의 x승이죠. 근데 우리는 f의 n개 도함수에 0에서의 값이 필요하지요. 맥클로린 급수를 구하려면. 그럼 0 대입하면 되니까 2의 x승.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2의 0승 1이지요. 그렇죠? 자, 그럼 맥클로린 급수를 쓸 수 있습니다. 전개한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f0 플러스 f'0 x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f의 더블 프라임 0 x의 제곱 플러스 일반항 모양 n 팩토리얼 분의 f의 n개 도함수의 0에서의 값 곱하기 x의 n승 플러스 점점점. 그렇죠? 자, 그럼 대입하면 f의 0에서의 값도 1이었어요. f 프라임 0에서의 값도 1이었어요. f의 더블 프라임 0에서의 값도 1이었어요. f의 n개 도함수 0에서의 값도 다 1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전부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x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1 x제곱 플러스 점점점. 그렇죠? 해서 n 팩토리얼 분의 1 x의 n승 예, 이렇게 일반항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급수 모양으로 써볼까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예, an 모양이 이렇게 된 거죠. n 팩토리얼 분의 1 x의 n승 어렵지 않죠? 예. 자, 그러면 맥클로린 급수를 구해라 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답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예, 사실은 2의 x승이 그 맥클로린 급수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1 x의 n승 이 급수하고 사실은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게 같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인 건가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nx가 0이다라는 걸 보인 겁니다. 예, 그렇게 보여서 이게 같다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것이 언제 같으냐라는 것도 예, 우리가 알아낸 겁니다. 이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예, 해서 사실은 모든 x에 대해서 같다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결론만 알고 가면 됩니다. 예, 우리 이번 학기 진도에서는.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알았으니까 이걸 응용해야 돼요. 우리도 응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x에 대해서 2의 x승하고 여기 있는 급수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1 x의 n승 하고 같은 거니까 어떤 실수 x를 양쪽에 대입해도 같아야 되죠. 그렇죠?
해서 양쪽에 1을 대입해 볼 거예요. 1을 대입해도 같아야 되니까. 됐죠? 그렇다면 2의 x승 하는 것은 2의 1승 2가 되는 거고, 예, 여기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1의 n승은 그냥 1이죠. 해서 요건 사라지니까 결국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1 요렇게만 계산한 게 남죠. 요건 1이니까 사라지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걸 전개하면 0이면 0 팩토리얼. 예, 1이죠. 그래서 1 플러스 1일 때는 역시 1 팩토리얼. 이것도 1이니까 1분의 1, 1. 그렇죠? 플러스 그 다음은 2 팩토리얼 분의 1. 예, 1의 제곱. 요건 필요 없다고 했어요. 플러스 점점점 해서 n 팩토리얼 분의 1. 그렇죠? 예, 여기 1의 몇 승 하는 건 다 1이니까 필요 없고. 그렇죠? 해서 계산된 게 2라는 수는 예, 이렇게 급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1 플러스 1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1 플러스 점점점 n 팩토리얼 분의 1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급수를 1 플러스 1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1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n 팩토리얼 분의 1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주고 이 급수가 얼마냐라고 물어봤다면 이것은 2다라는 걸 바로 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공식을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2의 x승이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1 x의 n승과 같다. 모든 x에 대해서 같다. 예, 이게 공식이에요. 자, 드로잉 지우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이게 첫 번째 공식입니다. 우리가 얻었던 예, 요거 기억해 두세요. 테일러 급수를 이용해서 얻은 첫 번째 공식입니다. 예, 앞에서는 1 마이너스 세모분의 1 이것이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세모의 n승 세모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예, 이 공식을 얻었어요. 그것처럼 여기도 테일러 급수를 이용해서 공식을 얻었습니다. 2의 x승이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x의 n승과 같다. 기억하세요. 모든 x에 대해서 같으니까 x에 조금 전에 1을 대입해 봤죠? 2를 대입해도 같아요. 3을 대입해도 같아요. 이해됐죠? 예, 그러면 여기 여러분 모양이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x의 n승. 이 모양을 기억하셔야 x에다가 얼마를 대입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얼마를 대입했건 그것은 2의 x승 이런 모양이다. 이런 값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자, 그래서 급수로 예, 1을 x에 1을 대입해서 1 플러스 1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1 플러스 이런 식으로 n 팩토리얼 분의 1을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한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한 겁니다. 그걸 계산하면 2.7, 18, 28, 18, 28, 459 어쩌고 이렇게 나가는 수예요. 됐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는 이런 수다라는 걸 사용한 적이 있었죠? 네, 이렇게 구한 겁니다. 네, 이렇게 무한급수를 이용해서 구한 거다. 됐죠?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